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업비트입니다. 오랜만에 또 업비트를 시장에 충격적인 기사가 떴기 때문에 그저께인가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전체 다 파랑일 때가 가장 무서웠다. 아니나 다를까 다 이유가 있었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참, 여러분들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전선위의 참새, 지구에 매달리기 이걸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아직도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항상 위험 속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상황들,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어떤 뉴스들은 마치 친암호화폐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가장 기초적인 베이직은 아직도 너무 허술하다. FTX의 사건은 참 충격적이죠. 그만큼 부실한 회사들이 많다. 소비자들을 속이고 눈먼 자들의 돈을 삥 뜯으려는 그들의 횡포일 수도 있겠죠. 바이낸스가 인수를 하겠다고 해서 시장은 잠깐 멈춘 듯 했지만 17,500불을 찍고 상승하는 듯 보였지만 다시 또 그 생각을 철회를 해서 15,500불까지 하락을 했고, 지금 어쨌든 16,700불 정도 하지만 그 돈들을 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 아직도 반등을 위한 돈이 들어온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다시 또 그의 생각을 철회할 수 있어요. 생각 같아서는 그냥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FTX를 그냥 먹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방금 전에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에 가려진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기술을 쓰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만들어진 세단이 가려고 하는데 지금 길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비포장 도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사건들이 하나둘씩 터지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비포장 도로에 조금씩 깨끗한 아스팔트가 깔려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컨텐츠를 이루려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결국 쓰이게 될 겁니다. 이번 또 FTX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안전이라는 거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자꾸 XRP 이야기를 하지만 SEC와 소송은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지금 거의 18,000여 개가 나와 있는 코인 중에 가장 안전한 코인은 저는 XRP 리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테스트를 받고 있잖아요. 시험대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가장 안정적인 코인일 수 있다는 거죠. SEC가 리플보다 훨씬 더 그지 같은 코인들이 많은데 그걸 왜 부르지 않을까요? 부르려면 엄청나게 많이 부르겠죠.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건 역설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나요? 결국 XRP만 쓰겠다는 거죠. 굳이 똥코인 회사 대표 불러가지고 흔들어봤자 의미가 없다. 결국 한 놈을 발표하게 되면 나머지 코인들은 다 사라진다. 알아서 자연도태된다. 이거일 수 있겠죠.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업비트를 제가 지금 보고 있지만 업비트든 비싸미든 안전한 코인은 없다. 그리고 쓸모없는 코인들이 많다. 그 생각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나사에서 드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시가 그거 같아요. 나사에서는 우주선 같은 걸 만들겠죠. 그런데 거기서 드론을 못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지금 나와 있는 코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XRP가 가장 안전하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력, 두 번째는 인프라 중요하죠. 지금 거의 400여 개가 넘는 기관과 협업 관계에 있고, 세 번째는 가장 어쩌면 중요할 수 있어요. 기술력이나 파트너십보다 더 중요한 게 도덕성, 리플 CEO의 도덕성,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쩌면 SEC와의 소송이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일 수 있다. 어쨌든 퍼스트로 첫 번째로 불려갔지만 그게 오히려 훨씬 다행일 수 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나사에서 드론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들고 있다.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XRP 레저 사이드 체인이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리플이 지금 하려는 일은 무궁무진한데 굳이 지금 업비트나 비썸에 나와 있는 코인들이 한다고 하는 그 일들을 리플이 손을 뻗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거의 90%가 넘는 알트코인이, 그것도 기술력이 괜찮은 코인들이 XRP 레저 사이드 체인으로 들어올 거다. 그곳에 들어와서 결국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거다. 그게 정상적이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미래, 뭐 코인의 제왕이란 표현도 썼지만 더 큰 인프라로 봤을 때는 디지털의 미래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2의 구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쨌든 저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XRP를 이해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이렇게 조금씩 보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 시장은 너무나 불안하다. 아직도 빵빵 터질 것들이 많다. 아스팔트를 깔기 위해서는 비포장 도로에 있는 뾰족뾰족 튀어나온 돌들을 연마해야 되겠죠. 깎아야 되겠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제가 리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리플 직원도 아니고. 그런데 1년여가 넘게 제가 공부해왔던, 제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서 느끼고, 또 제가 또 데이터를 보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리플이 뭐 10,000원을 가든 뭐 100,000원을 가든 10,000달러가 가든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가 사라져도 결국 리플 하나만 있어도 블록체인 생태계는 꾸려져 나갈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전부고 제가 아는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지구 끝에 그냥 매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전선 위에 참새 같이 간당간당하게 위험해 보이게.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시장이든 처음엔 다 그랬어요. 금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이제 땅 같은 경우는 더 마찬가지죠. NFT 시장이 성장을 하고 NFT가 활성화되는 그 자체 하나가 결국 이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블록체인 기술에 힘입어 NFT든 메타버스든 성장을 해 나가는데 이렇게 모난 돌들이 많다는 거죠. 그 모난 돌들을 깎아 나감으로써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고민과 방황,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어쨌든 리플 홀더가 많죠. 지금 솔라나도 그렇고 FTX도 그렇고 여러분들 느끼셨잖아요. 충분히. 일단은 안전해야 되겠구나. 안전하다는 걸 빨리 찾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안전해야 되는, 안전할 것 같은 그 코인이 이 시장 전체를 먹게 돼 있어요. 제가 자꾸 그러니까 도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떤 코인을 따라잡기 위해서 어떤 코인의 대항마, 이런 것들 저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인류가 사용을 해야 될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암호화폐는 이미 5년 전 시장에 다 나왔어요. 그 9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그 코인이 결국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리탕 골목에 가서 오리탕집 이 100개 있으면 뭐합니까? 장사되는 오리탕집은 한두 개뿐이에요. 결국 그것만 문전성시를 이루죠. 자, 나머지 90여 개의 오리탕집은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지겠죠. 손님을 모으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죠. 일단 맛이 있다거나, 그리고 뭐 서비스를 많이 준다거나, 직원이 친절하다거나, 약간은 아날로그적 감성을 가지고 식당을 찾아가지만,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예요. 두 곳이 장사가 잘 돼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다리기 싫어서 옆집을 갈 수는 있겠죠, 식당은. 그러나 디지털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그리고 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런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굉장히 많은 유저들, 투자자들의 지식이 높아졌어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번개를 통해서 구독자분들을 만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결국 그게 빅데이터거든요. 그러면 제가 영상 제작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그래서 번개를 하고 나면 항상 물어봐요. 재밌었냐고, 어땠냐고. 그리고 제가 더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웁니다. 그렇게 제가 배웠던 그런 구독자들,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빅데이터가 취합이 되면 제가 영상을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겠죠. 좀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제가 뭐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지만 호재가 뜨면 뭐합니까? 별 상관없어요. 특정 코인에 대해서 호재가 떴다 그 의미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과 리플만 보면 돼요. 비트코인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비트코인을 누가 매수를 하는지, 리플이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는지 요거 두 개 보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락장을 통해서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알아가고 있어요. 리플에 대해서, XRP에 대해서, 리플의 진가를, 리플의 효용성을, 리플이 올라운드 플레이어인지를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들, 지식까지는 아니라고 치자고요. 뭐 특별하게 딥하게 알아가는 것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 대신 자꾸 보잖아요. 자꾸 접하고 그러다 보면 이미 머릿속에는 리플이 좋은 코인이구나, 리플이 모든 걸 다 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따로 데이터를 준비하지 않았고 지금 또 전체 다 코인이 제가 항상 우려했던 대로 전체 다 파랑, 전체 다 빨강, 이때가 가장 무섭다고 했죠. 지금 전체 다 빨강이에요. 자, 그러면 15,500불에서 16,000 지금 700불까지 온 게 페이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떤 특정 사건이나 특정 악재를 기다리는 그런 시점 같아요. 머뭇거리잖아요. 이게 반등이 오려면 17,800불, 18,000불까지 반등이 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오지 않고 지금 16,700불이다. 이거는 어정쩡한 돈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15,500불을 목격을 하고 소비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개미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거래들이 들어오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다 빨강이다. 물론 어제 그제 전체 다 파랑이어서 빨강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시장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또 리플 이야기를 하지만 SEC와 소송이 결국은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게리 겐슬러가 미 정부가 이 암호화폐 산업을 죽일 건지 살릴 건지는 결국 그들의 몫이에요. 또 한 번의 휩소가 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리플은 이번 비트코인 하락에도 470원을 지켰어요. 470원 언저리가 언제냐? 400원을 갖고 그 다음 펌핑이 450원. 400원에서 450원을 온 구간은 전체 알트코인이 다 상승을 했을 때 온 구간이에요. 그런데 리플 혼자 상승을 했던 구간이 450원에서 500원 사이였어요. 480원, 490원. 그리고 그 다음 리플은 787원까지 갔었죠. 어쨌든 혼자. 그런데 제가 이번 하락을 느끼면서 리플이 어쩌면 450원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480원 선을 지켰어요. 자, 그러면 굉장히 단단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락률보다 더 중요한 게 지지라인이거든요. 지지라인. 방금 전에도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모든 지표의 표준이 될 거예요. 금리 때문에 하락한 걸로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조그만 영향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리플이 잡고 있어요. 결국 규제의 명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모난 돌들을 계속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돌들이 정리가 되기 위해선 표준화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 명제가 필요하다. 이거겠죠. 그 가장 가운데 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 XRP 리플을 게리 겐슬러가 미 정부가 자넷 앨런이 어떻게 결정을 할 건지 저는 게리 겐슬러 위에 자넷 앨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리플 소송을 진행시키고 거의 지금 2년이 넘게 XSC 소송을 진행시키면서 굉장히 그 사이에 XRP에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나왔고 데이터들이 쏟아졌고 그거는 뭐 CBDC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협업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금융 플랫폼 회사들이 받아들이고 있었고 자, 이런 이슈들, 이런 사건들, 이런 뉴스들이 어떤 걸 보여주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고 CBDC로 활용을 하고 미래의 디지털 화폐로 활용을 하고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굳이 왜 리플이었냐는 거죠. 리플이 아닌, 리플보다 더 좋은, 리플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그리고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은 코인이 있었다면 그 코인을 선택을 했겠죠.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각국에서 리플의 기술력을 쓰려고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결국 미국이란 곳에서 리플을 관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전선 위의 참새와 같이 어쩌면 수많은 기관들의, 그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눈먼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 영상을 보고 XRP를 갖고 계시다면 그 와중에 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이번 하락 제 생각에는 잘 버티셨고 또 잘 견디셨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독거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원화채굴 열심히 하시고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